괜찮은 시공자를 만나서 같이 도면을 그려가면 제 생각에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계획을 하면 훨씬 더 실패 없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집을 짓기도 전에 뭐 10년 넘는다 이야기 하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편은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참 기분 좋게 충분히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원체 많으니까 좀 제가 그걸 뭐 해결할 방법은 좀 없는 것 같고 건축주가 열심히 좀 잘 챙겨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꾸준히 보시면 도움이 참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짓는 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초반에 계획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뭐 장단점이 있고 또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담을 해보고 실제로 집을 계획을 해보면 이런 부분은 좀 좋은 방법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조금 안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는 부분을 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 드릴 수도 있는데 조금 참고해서 걸러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듣기가 거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댓글도 약간 있어서 조금 가려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꼼꼼히 보시면 이 영상이 공짜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는 영상이니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도 보고 또 블로그를 보면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상담한 내용 중에서 이제 좋았던 부분,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서 집을 계획할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 건축주분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젊은 부부였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만나면 조금 이제 힘겨루기는 아니지만 속 깊은 이야기를 잘 안 하십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저한테 잘 오픈 안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제 느낌에는 조금 여러 군데 업체를 만나보고 또 설계 사무실도 엄청 많이 알아보고 또 나름대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좀 오픈을 해라 하니까 그때 조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조금 오픈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땅을 아직 구입도 안 했는데 그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떤 모양으로 지을 거고, 예를 들어서 1층의 상가는 어떻게 짓겠다, 2층의 주택에는 방 배치까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 주택에는 자기들은 방 2개, 거실은 어떻게, 뭐 주방은 어떻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대충 하셔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집의 외형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붕은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고, 옥상에는 이런 공간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외장재는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고, 뭐 지붕재는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몇 시간 꽤 많은 상담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집 내부 인테리어는 이런 계열로 했으면 좋겠다, 화장실은 이런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이 했으면 좋겠다, 엄청 상세하게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획 도면이나 이런 거 없이도 대략 공사비를 계속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도면이 나와서 건축주가 지정을 해야 되는 품목까지 다 지정이 돼 있어도 사실은 업체마다 공사 금액이 되게 다를 것입니다. 다. 그런데 아직 도면도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 뭐 생각하는 디자인으로만으로도 공사비를 여쭤보고 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대략 공사 금액을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자기가 예산을 잡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설계비나 관리비, 뭐 수도, 가스, 뭐
인입비 비용까지도 모든 걸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건축주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허가 도면을 가지고 와도 그 내부에는 자세히 보시면 건축주 지정이라는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바닥재를 건축주 지정, 벽에도 건축주 지정, 예를 들어서 계단실 벽면을 뭘로 할 건지 그것도 건축주 지정,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법적인 테두리 부분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건축주가 지정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그렇게 해야 공사 금액이 대략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주의 자세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 예산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생각할 때 그 금액으로는 예산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야기하다 보니까 평면을 이렇게 잡고 싶다 하는데 평면을 잡아왔는데 건축주가 요구하는 걸 다 집어넣으면 그 평면으로 부족한 상태가 몇 개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이 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걸 줄여야 되듯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제 건축사를 만나서 도면도 많이 그렸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제 기준에 제가 또 협업을 하는 건축사를 통해서 다시 도면을 그려봤습니다. 계획 도면을 그려서 1차 미팅을 했었습니다. 1차 미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설계사무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을 수도 있는데 또 미처 사실은 계약을 하거나 그래서 돈을 주고 정식으로 이제 도면을 그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좀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제가 협업하는 데는 아예 공사를 한다 생각하고 이제 도면을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검토해서 이제 도면을 그리니까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건축주가 요구하는 그 디자인의 형태가 나올 수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외형이 벌써부터. 건축주가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3층 옥상에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지붕 형태도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면에는 이런 게 다 따라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획을 해보니까 3층 옥상이 있는 부분에 강제적으로 옥상을 열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전부 다 지붕으로 다 덮여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옥상 면적의 한 3분의 1만 지붕을 덮고 나머지는 옥외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거의 지붕을 다 덮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공사 비용이나 뭐 평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집의 컨셉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 건축주는 뭐 인면이나 이런 모양을 잡아서 1층에 이제 커피숍을 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원했었는데 아예 그게 무산돼 버리니까 공사 비용이 얼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컨셉이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분과 만나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그 몇 달 동안 상의했던 틀에서 제 생각에 한 절반 이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였습니다. 안에 내부,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어떻게 하고 싶다든지, 뭐 거실을 어떻게 하고 싶다, 싱크대는 어떤 계열로 가고 싶다, 마루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거는 빼놓고는 전체적인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의 컨셉도 완전히 바뀌면서 공사 비용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였습니다. 몇 달 동안 자신들이 알아보고, 이제 건축사도 만나보고, 뭐 시공자도 만나보고, 자기 나름대로 막 디자인 잡아보고 했던 게 다 틀어져 버리니까 사실은 좀 멘붕이 온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산에서 자기가 운영하고 싶은 이렇게 평수가 있었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좀 누가 잡아줬으면 괜찮을 건데 사실은 처음 만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건축주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건축주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된다고. 그런 거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되면서 그런 게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왜 제가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왜 다른 데는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냐.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100%안 되는 건데 그게 된다고 하는 게 나중에 다 거짓말로 판명이 날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평면이나 예산을 잡았던 게 다 엉망이 돼버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면이나 이런 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틀을 다 무시하고 내부 디자인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뭐 전체적인 집의 형태나 안에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치도 이제 건축주가 속되게 딱 꼽혀 있는 배치나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실제로 시공을 해보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저희 건축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건축주가 무조건 요구한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뻔히 보입니다. 똑바로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 싶어서 확 틀어서 지금 잡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몇 달을 그냥 날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간 케이스인데 제가 이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조언을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집을 계획을 할 때 설계사무소를 먼저 좀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안 가보십니다. 설계사무실에 가면 당장 돈을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시공자를 만나고 그렇게 하면 공짜로 뭐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계사무실을 참 안 가보시는데 가봐야 됩니다. 가서 내 땅이 상태가 어떻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건축사가 제일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라 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군데 건축사를 만나서 상담해 보는 게 좋은데 그게 너무 많은 정보를 듣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꼭 건축사를 만나서 내 땅에 어떤 형태로 어떤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 땅이 내가 짓는데 뭐 그냥 아무 때나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실제로 가보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주택 단지를 한번 가보시면 집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욕을 많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집을 다 똑같이 지었냐고. 근데 나중에 법 테두리 안에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집들이 다 비슷해집니다. 지붕 색상도 규제를 하고 지붕의 경사 기울기도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지붕 형태나 이런 게 다 비슷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당연히 일조권도 받아서 높이나 이런 것도 다 규제를 받습니다. 그 땅에 상가주택이라 그러면 최대한 크게 짓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최대한 꽉 채워서 최대한으로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집이 대부분 비슷한 모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걸 생각을 먼저 하시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건축주분은 세부적인 계획은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세부적인 건 잘 공부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제대로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틀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몇 달 동안 공을 들였던 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외형이나 이런 거 원점으로 가서 다시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면을 그릴 때는 건축주가 거의 평면이나 인면을 다 잡아왔기 때문에 그 틀을 조금 무시하고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고 기본 틀이라 그러면 방을 2개 놓고 싶다. 방을 3개 놓고 싶다. 뭐 거실은 이만했으면 좋겠다. 주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틀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다 무시한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에서 디자인을 잡을 계획입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분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절대 건축사 먼저 찾아가라.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건축사를 찾아가서 이런 규제를 받으니까 이런 틀 안에서 집을 지으라. 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말씀드린 대로 내부 인테리어나 뭐 샤시나 뭐 외장이나 이런 거는 그때 알아보시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믿을 만한 시공자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진행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근데 믿을 만한 시공자를 만나기가 힘들겠죠.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건축주를 잘 믿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건축주가 처음 만난 시공자를 어떻게 믿고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거는 건축주의 인복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복이 없다 생각하면 건축사를 여러 명 만나서 그걸 취합을 해서 그걸 좀 확인하는 단계도 거쳐야 됩니다. 건축사가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체크해 주지는 않으니까 이제 토지대장도 떼봐가지고 토지대장에 보면 기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다 떼집니다. 기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문화재 보호 지역인지 뭐 계획관리 지역인지 뭐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아신 다음에 건축사와 상의를 많이 해서 틀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안에 모든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게 통해서 블로그나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완벽하게 도면을 그려서 시공자한테 견적을 받아보셔도 되고 인복이 있다는 전제합니다. 괜찮은 시공자를 만나서 같이 도면을 그려가면 제 생각에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괜찮은 시공자를 만난다는 전제합니다. 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 잘못 만나면 똑같이 골병듭니다. 똑같이 건축주를 잘 만나야 됩니다. 시공자도. 제가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계획을 하면 훨씬 더 실패 없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집을 짓기도 전에 뭐 10년 넘는다 이야기하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편은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참 기분 좋게 충분히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원체 많으니까 좀 제가 그걸 뭐 해결할 방법은 좀 없는 것 같고 건축주가 열심히 좀 잘 챙겨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